도토의 이야기 나라. 피리 파는 소년. 때는 매일 서는 시장이 없어 5일마다 열리는 장터를 찾아 상인들이 등짐을 지고 저마다 물건을 팔러 다니던 시절의 이야기예요. 어느 한 마을에서 장사를 마친 상인들이 다른 마을로 가기 위해 등짐을 지고 산을 넘어가게 되었어요. 불을 피울 때 쓰는 숫장수와 커다란 항아리들을 지게에 이고 가는 옹기장수, 그리고 피리를 만들어 파는 소년이 같은 길을 가게 되었죠. 한적한 길에서 숫장수와 옹기장수는 자신들의 물건이 세상에서 최고라며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내가 파는 숯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한번 불을 붙이면 사흘 밤낮을 꺼지지 않고 열을 낸다네. 참 좋은 숯이지. 내가 파는 항아리는 어떻고? 내 항아리는 얼마나 공기가 잘 통하는지 과일이나 야채를 넣어놓으면 1년 365일이 지나도 상하지 않는다네. 숫장수와 옹기장수가 목소리를 높여 자기 물건을 자랑했지만 피리를 파는 소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소년이 파는 피리는 정성 들여 만든 것이긴 했지만 평범하기 그지없는 대나무 피리였죠. 날이 저물고 나니 으스스한걸. 여기 어디서 불을 좀 피우고 쉬었다가 다시 가는 것이 어떻겠나? 날이 저물고 산의 중턱에 도달했을 때 숫장수가 옹기장수와 피리 파는 소년을 보고 이야기했어요. 갈 길이 머니 자기가 가진 숯으로 부를 때 감자도 구워 먹고 몸을 좀 녹이고 가자고 했죠. 옹기장수와 소년도 지쳐갈 무렵이었으므로 세 명은 숫장수의 제안대로 산속에 자리를 잡고 숯으로 불을 피웠어요.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이 산에는 무시무시한 산적대들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있던데 산적들 아닐까? 그런 것 같아요. 빨리 불을 끄는 것이 좋겠어요. 피리 파는 소년이 어디선가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를 듣고는 불을 끄고 숨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이를 어떻게 한다? 이 숯은 사흘 밤낮을 타기 때문에 지금 바로 끌 수 없다고. 숫장수는 숯불을 끌 수 없다고 이야기했죠. 그럼 항아리로라도 불을 덮어주세요. 소년의 말대로 옹기장수는 커다란 항아리 하나를 숯불 위에 엎어 불빛이 보이지 않게 했어요. 그러나 너무 늦어버렸죠. 어디선가 말을 타고 나타난 산적대들이 금세 세 명의 주위를 둘러싸 버렸어요. 여기 어디선가 분명 불빛이 보였는데 어떤 놈들이 우리 산속에 와서 불을 피우는 것이냐? 무시무시한 칼을 번득이며 산적대의 두목이 이야기했어요. 산적대들의 기세를 보아선 도저히 살아서 산을 빠져나갈 방법은 없을 것 같았어요. 보아하니 등짐 장수들 같은데 너희들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나 신기한 물건을 내게 줄 수 있다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산적대의 두목은 소년의 일행들에게 자신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내놓지 못한다면 살려둘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을 들은 숫장수가 먼저 앞으로 나서며 이야기했죠. 이 숯으로 말할 것 같으면 사흘 밤낮으로 꺼지지 않는 숯입니다. 정말 신기한 물건 입죠? 숫장수는 자신이 갖고 있는 숯이라면 산적대 두목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뭐야? 사흘 밤낮으로 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관군들이 우리를 잡으러 오면 급히 숨어야 하는데 불이 꺼지지 않는다면 금방 발각될 것이 아니냐? 그런 위험한 물건은 없어져야 해.
두목은 숫장수의 숯을 발로 차버리며 크게 화를 냈어요. 이번에는 옹기장수가 앞으로 나섰죠. 제가 가진 이 홍기 항아리는 음식을 넣어 놓으면 1년 365일 음식이 상하지 않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죠? 옹기장수의 말을 듣고 있던 산적대 두목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이내 옹기 하나를 발로 차 깨버렸어요. 우린 음식이 필요하면 마을로 내려가 그때그때 사람들에게 빼앗으면 그만이다. 쉽게 빼앗아 먹을 수 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음식을 저장할 필요가 뭐 있겠어? 항아리마저 필요 없다는 두목의 말에 숫장수와 옹기장수는 몸을 바들바들 떨었어요. 이제 곧 산적들에게 목숨을 빼앗길 운명이었죠. 그런데 그때 잠자코 있던 피리 파는 소년이 두목에게 이야기했어요. 여기 이 피리는 불기만 하면 동물들을 춤추게 만드는 마술피리입니다. 마술피리라고? 소년은 자신이 가진 피리가 불기만 하면 동물들을 춤추게 하는 마술피리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정말이라면 어디 한번 보여보거라. 그 말이 거짓이라면 각오해야 할 것이다. 두목은 소년을 노려보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소년은 마침 길 옆을 뛰어가던 토끼 한 마리를 발견하고는 그 토끼를 잡아와 달라고 이야기했죠. 산적들 중 한 명이 토끼를 잡아오자 소년은 토끼를 엎어진 항아리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 항아리는 타고 있는 숯불을 감추기 위해 숯불 위에 엎어놓은 것이었죠. 그리고 소년은 재빨리 피리를 꺼내 불기 시작했어요. 소년이 피리를 불자 항아리 위에 올라선 토끼는 펄쩍펄쩍 몸을 움직여가며 정말 춤을 추었어요. 두목뿐 아니라 산적들과 숫장수, 옹기장수도 모두 신기해했죠. 사실은 타고 있는 숯불 위에 올려놓은 항아리가 뜨겁게 달구어졌고 그 위에 올려놓은 토끼는 발바닥이 뜨거워서 어쩔 줄 모르고 폴짝폴짝 뛰는 것이었어요. 이 사실을 모르는 두목과 산적들은 정말 소년의 말대로 토끼가 피리 소리에 맞춰 춤을 추고 있다고 생각했죠. 내 고양이를 가져와 봐라. 이 광경을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는 듯 두목은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를 가져와 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는 소년에게 피리를 불어 춤을 추게 해보라고 했죠. 소년은 고양이 역시 달구어진 항아리 위에 올려놓고 재빨리 피리를 불었어요. 고양이 역시 발바닥이 뜨거워서 폴짝폴짝 춤을 추는 행동을 했죠. 과연 신기한 물건이로구나. 좋다. 이 물건을 받는 대신 너희 3명 모두를 풀어주마. 소년의 재치로 인해 소년과 함께 숫장수와 옹기장수는 무사히 산을 넘을 수 있었어요. 위급한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지혜를 짜낸 소년의 덕분이었죠. 그럼 피리를 가져간 두목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두목은 산적대의 동굴로 돌아와 피리를 불어보았지만 어떤 동물도 춤을 추지 않았어요. 두목의 고양이도 마찬가지였죠. 두목은 자신이 속았다는 것도 모른 채 계속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내가 피리를 너무 못 불어서 그런가?